궁금하신 점이나 또 질문이나 또 뭐 나눠주실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스피커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런 질문 있어요도 괜찮고 또는 뭐 저는 이런 일 하면서 되게 많이 밀어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강아지 고양이고 보는 거고. 안녕하세요, 영배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간단하게 뭐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네, 어, 저는 일단 오늘 이 관련된 주제에 네. 너무 제가 요즘 고민하고 관심 있던 아, 부분이라서 영상을 네. 들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계속 이런 미루고 뭔가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나중에 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네, 최근에 되게 많이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네, 했었거든요. 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먼저 제 어떤 경험을 한번 나눠보자면, 네, 네. 저는, 제 자신을 약간 기계화하는 음, 이런 루틴들을 되게 시스테매틱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음,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저는 그거를 이제 위클리 단위로 쪼개고, 네, 그 위클리 단위로 쪼개진 프로젝트를 액션 플랜 단위로 나눠서 이게 해야 할 일들이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눈 다음에 그거를 캘린더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매일매일 캘린더를 이제 짜고 그래서 그 시간이 됐을 때 내가 음, 별 생각 없이 바로 그냥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네, 네, 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처음에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네, 너무 능률도 잘 오르고 음, 제가 좀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 미루는 것도 없이 잘 이렇게 됐었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는 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아, 이렇게 사람이 한 번씩 살다 보면 좀 미루고 싶을 수도 있고 그쵸, 좀 이렇게 오늘은 좀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정해진 틀 안에서만 갇혀서 움직이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음, 계속 혹시 이런 방법을 네,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런 방법을 좀 추천하시는지 네.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 영배님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있지, 뭔가 나의 큰 목표나 계획을 세분화 단계로 해서 뭐 일주일에 뭐 어떤 일 또는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정말 스케줄하고 하시는 분이 정말 소수거든요. 이게 진짜 힘든 일인데, 그거를 벌써 실행하셨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내가 이런 시스템화나 이렇게 딱 짜여진 그런 틀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좀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너무 막 로봇처럼 사는 건 아닌가? 이게 뭔가 좀 오늘은 진짜 좀 이렇게 좀 땡땡이 치고 싶고 좀 놀고 싶은데 이게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사시는 거는 되게 좋은 거고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꿈이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지 언제 어떻게 할지는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스케줄 지금 영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이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신다. 뭐 약간 몸짱이 되고 싶다. 그러면 뭐 운동 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언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화요일 날 뭐 회사 끝나고 저녁 7시에 뭐 여기 공원을 뭐 5바퀴를 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딱 언제 어떻게 그걸 이제 미리 적어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적어두다가 영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내가 좀 이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변경해줘도 돼요. 어느 정도 저는 유연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 스스로에게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영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큰 목표와 꿈을 세분화해서 그걸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어떠한 우리의 또 가치는 오늘 정말 날씨가 좋은데 뭐 자전거를 타고 한번 한강을 돌고 싶다. 그것도 인생의 하나 즐거움인데 원래 네, 그날 그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네, 진짜 하고 싶다 이거를. 근데 그걸 못하면
막 좀 답답하고 내가 너무 막 로봇처럼 사는 것 같고 이러면 좀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그날 그 일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내가 나의 그 플랜을 readjust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원래 2시에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고 진짜 어저께 비가 왔는데 오늘 막 하늘이 너무 파랗고 구름도 너무 예쁘고 진짜 바람도 너무 좋고 해서 오늘은 내가 계획을 변경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또 중요한 가치가 뭔가 인생을 즐기고 뭔가 나가서 좋은 날씨도 이렇게 좀 즐기고 산책도 하고 하는 것도 나에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나는 오늘 나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겠다 하면서 원래 2시에 계획했던 것을 뭐 내일이나 다른 날이나 또는 뭐 저녁이나로 변경하는 거죠. 그렇게 유연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 자신한테 너무 딱딱하게 굴면 나중에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근데 아니야, 나는 내가 너무 지치지 않고 하는 정도로 내 스스로에게 페이싱을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정말 다음번에 그 뭐 8시가 돼서 그걸 할 때 오늘 정말 즐거웠다. 재밌게 자전거를 타고 막 날씨도 좋은 걸 즐겼다. 하면 또 더 즐겁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목표와 시스템을 그 정하는 거는 좋은데 또 그때그때 따라 내가 더 중요한 가치나 또 그 순간에 약간 시간적으로 못 놓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뭐 외국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오늘 왔다든지 뭐 내일 갔는데 그쵸? 그런 것들은 그것도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친구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그 목표를 살짝 변경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막 그날 내가 2시에 할 거를 꼭 했느냐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 단위나 뭐 그 monthly, 뭐 weekly나 monthly, 뭐 이번 주 또는 이번 한 달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언제 이렇게 다 실행을 했느냐, 어느 정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이 했느냐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지. 꼭 그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걸 정해주는 거는 중요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게 없으면 아예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됐는데 더 중요한 게 생겼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들으면서 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던 부분이 네.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방법론이지만 사람들마다 각자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저한테 맞춤화된 그런 좀 방법들을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자기 자신을 관찰을 하고, 나 자신을 잘 알아야지 나에게 맞는 결정도 해줄 수 있고, 나에게 맞는, 뭔가, 목표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에 많이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코치로서 일하고 있는데, 코칭 프레임워크의 제일 첫 번째가 love가 이제 줄임말이고요. 첫 번째가 learn about yourself. 내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나는 이럴 때 정말 미루는구나. 나는 이럴 때 진짜 뭔가 잘 안 된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또는 이럴 때 일이 정말 잘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로 관찰을 하면 그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저의 이제 클라이언트 한 명이 굉장히 큰 로펌의 이제 대표 로펌 파트너이신데 진짜 훌륭하게 성공하신 분인데도 항상 시간에 쫓기셔가지고 뭔가를 잘 못하셔서요. 이렇게 막 많이 뭘 하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이메일 답장하고 있고 모두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되냐고 한번 관찰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뭐 하나 이제 뭐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일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이메일을 이제 다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뭐 브리프나 뭐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이메일을 다 찾아봐야지 뭔가 뭐 답변도 쓰고 뭐 브리프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메일을 보려고 이제 나 이 일을 해야 돼 지금 막 뭐 중요한 거야 했는데 그 이메일을 보러 인박스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이메일들이 막 오니까 그거 답변하다가 원래 하려던 일을 못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미리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뭐 9시에 내가 이 클라이언트 매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날 먼저 그거에 관련된 이메일을 다 찾아놓는 거예요. 한 곳에 폴더에 모아놔요. 모아놓고 그 일을 할 때는 다른 인박스는 안 열고 그 폴더에서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준비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디스트랙션을 미리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관찰을 했더니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찾다 보니까 딴 일로 갑자기 가가지고 일을 못하는 게 매일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계속 이메일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일을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 거기에 관련된 이메일을 미리 찾아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많이 미루나 어떤 것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일이 끊기나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일이 잘 되고 안 미루나를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면 그것을 뭔가 방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나 자신을 잘 알아가는 거는 뭐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맞는 커리어의 방향을 선택을 하고 또 나에게 맞는 크고 작은 그 결정을 해주는 거에 정말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코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의 그 약간 비밀스러운 속마음을 듣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나에게 맞지 않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고 왜 나에게 맞지 않는 결정을 했느냐면 나를 잘 몰라서 나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는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랬을까? 아무도 우리에게 나를 잘 알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진 않아요. 학교에서도 뭐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러고 뭐 직장 생활에서 일 열심히 하라 그랬지 아무도 우리에게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나의 자신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솔직히 나에 대한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거든요. 나만 잘 알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나에게 맞는 결정을 계속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0% 이상의 사람이 자기 일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런 정말 불행한 이런 결과가 많이 초래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관찰하고 나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나의 감정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떠한 감정을 느꼈지?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았다? 왜 좋았을까? 이럴 때 기분이 좋았구나. 나는 이러이러한 일 할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구나. 뭐,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았다? 왜 안 좋았지? 이래서 기분이 안 좋았지. 나는 이런 건 정말 싫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쓰다 보면 나중에 그 공통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건 너무 싫은 사람이니까 절대 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종류의 일은 고르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배님, 뭐 다른 또 질문이나 뭐 나누실 이야기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네. 일단 너무 네. 좋은 답변이었고요. 네. 그리고 제 경험을 한 가지 더 나눠보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시간대에 따른 영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전에 음, 집중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아무래도 점심을 먹고 난 그 직후에는 아,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나 되게 복잡한 어떤 저의 굉장히 많은 에너지 투입을 요구하는 일들은 좀 부담이 돼서 미루게 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좀 제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저는 오후에 주로 위주로 하고 아니면 초저녁이나 아니면 오전에는 좀 제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집중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알려주셨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에너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시간대에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약간 좀 아침형이시고, 저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야행성. 저희 가족들이 밤도깨비라고, 밤에 되게 생각도 많이 나고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평생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밤에 일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대에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좀 효율성이 있고 어떨 때 하면 정말 너무 죽어도 하기 싫고 미루는가를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뭐 타임 매니지먼트, 뭐 시간 관리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물론 그것에 코칭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매니지먼트,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침형이신 인간, 뭐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은 아침에 가장 머리를 많이 쓰고 좀 크리에이티브하고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일들을 아침에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점심 먹으신다면 영배님처럼 약간 좀 조금 그거 뭔가 머리를 좀 덜 쓰는 일들, 조금 더 쉬운 일들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는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아침에 별로 머리가 잘 안 돌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그랬었어요. 아침에는 그냥 꼭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뭐 꼭 해야 되는 그런 걸 하지만,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일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이런 거라든지는 대부분 아침에 하지 않고 조금 오후나 저녁 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대에 가장 에너지가 많고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를 잘 관찰하고 한번 적어보셔도 괜찮아요. 내가 뭐 최근에 진짜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막 뭔가 많은 일을 해서 되게 성취감이 많이 있었다라는 나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언제 대부분 일을 했는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전날 몇 시간 잠을 잤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뭐 잠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내가 나의 그런 뭔가 푹 쉬었고 뭐 이런 잘 먹었고 약간 내가 나의 몸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이제 take care를 해주면 그 에너지도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대에 일을 많이 했고 또 전에 몇 시간 잤더니 내가 그 다음날 진짜 몸이 날아갈 것 같이 에너지가 많이 막 높아졌다. 이런 것을 계속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몇 시간 잠이 필요하고 어느 시간대에 효율적이고 언제 능률이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나 환경 또는 환경도 중요하죠. 뭐 집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뭐 카페 가면 능률이 저도 카페 가서 일하는 거 좋아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뭔가 집에 있으면 좀 졸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뭔가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나 시간대나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어떤 시간대에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잘 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게 우리가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배님. 또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영배님.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영배님? 네.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또 내려가서 듣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시간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오늘 나누는 토픽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또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뭐 이런 질문도 괜찮고 또 이거 관련된 뭐 에피소드나 스토리도 괜찮고요. 또는 나는 이런 거 하면서 가장 많이 미뤄요. 뭔가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팟캐스트 올리고 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나는 이러면서 많이 미룬다.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뭔가 어려운 것을 하는 거를 좀 피할 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다양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고양이와 강아지 비디오를 많이 봅니다. 막 인스타그램에 이런 막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애기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또 그것도 너무 재밌는, 뭔가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주니까, 뭐, 항상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당장 뭔가 급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거는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또 이런 커리어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이 방에서 나누는데요. 또 이러이러한 토픽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게 계시면 저나 앤드류님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그 토픽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민하거든요. 어떤 토픽을 이야기를 해야지 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잠깐 다른 분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질문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는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7월 첫째 주에 첫 커리어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이제 런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서 코치로 일을 했었고
원래는 이제 금융업계 인베스트먼트 뱅커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변호사로 이제 커리어를 전향을 하면서 또 뭔가 남들이 다 살으라는 그런 방식의 성공의 삶을 살았는데 별로 저에게는 의미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커리어 트랜지션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